21만 불을 모두 써버리느냐, 7만 불이라도 남기느냐의 차이가 있죠. 집값이 오르면 또 그만큼 이득이 되고요. 근데 집값 오르면 세금 더 내야 되잖아요. 매년 2%씩만 더 오르는데요. 렌트 상승률을 제한한 렌트 실링은 약 5% 정도 돼요. 네. 그나마 렌트 실링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많고요. 사업이나 직장 등 수입만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모기지 페이먼트에 문제만 없다면 어쨌든 집이라는 자산은 남는 거거든요. 요즘 투자처도 다양하고 또 여러 정보를 통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집을 사기보다는 다운 페이먼트 되는 금액을 종잣돈으로 해서 다른 투자로 불려나가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월캐시로 집을 산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투자도 돈도 자산도 모두 현실적인 건데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다운 페이먼트 정도 투자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수익을 올리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것 같고요. 그렇게 높은 수익 올리는 분들의 특징은 이미 엄청난 자산가여서 투자금을 날려도 큰 타격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시는 것 같던데.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하이 리스크 투자는 우리 같은 서민들의 투자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주택 구매가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항상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가진 돈을 투자해서 큰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누구나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으로 상승하고요. 또 한 가지, 뭘 하든 성과 내기 가장 좋은 방법, 오랫동안 꾸준함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 쉽진 않아요. 하지만 모기지를 갚다 보면 강제로라도 꾸준히 자산을 모으게 도와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문제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또 요즘 문화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들을 진중하게 기다리기 좀 어려운 분위기잖아요. 뭐든 쉽게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한 분들께 좋은 결과가 돌아간다는 건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을 오랫동안 제가 지켜봤거든요. 네. 실제로 이 과정을 잘 버틴 분들이 금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가신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오늘 3,500불로 렌트 살기, 3,500불로 집주인 되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주택 구매의 장점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다운페이먼트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요. 다운페이 모으는 거 너무 힘들어요. 뭐가 있어야 집을 살 생각이라도 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제가 신도 아니고 아직 뭐 돈이 많은 자산가도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로서 방법을 찾는다면 인컴이 좋은 분들은 다운을 최소로 하시고 집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운페이 보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단순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어떻게든 모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네네. 이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하우스 푸어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어렵게 다운 페이먼트 모아서 집을 샀는데 또 어렵게 모기지 페이먼트 내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3,500불 모기지 페이먼트 내려면 월 수입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가계 소득이 7,000불 정도 되시면 70만 불짜리 집 20% 다운하고 얼마든지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7,000불이면 페이먼트에 딱 2배가 돼야 하는데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실소득 7,000불이면 연봉 한 10만 불 정도 되는 건데 이거 너무 높은 금액 아닌가요? 맞긴 합니다. 예전에 제 미국 생활 목표가 1년에 10만 불 버는 것이었거든요.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어차피 3,500불 렌트를 하려고 해도 월 소득이 렌트의 2배, 3배 되지 않으면 디파짓을 터무니없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렌트를 잘 안 해주려고 하세요. 네. 하우스 푸어가 두려우시다면 렌트 푸어도 걱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주택 구매든 렌트든 월 3,500달러 규모의 페이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실소득 7,000달러 정도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대도시에서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이미 30대 초반에 이 정도 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주택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학자금 대출도 많고 부채 늘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젊을 때 얽매이지 않고 즐기고 싶을 수도 있는데 좀 렌트가 낫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께 주택 구매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인컴이 좋고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때 미리 융자를 시작하시면 부담이 적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융자를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금이 높아지고 아이들 양육비가 들어가다 보면 실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더더욱 줄어들면서 융자 승인받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융자 승인받으면 그 뒤에는 융통성 있게 하셔도 되니까 미리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융자가 대부분 30년 상환이잖아요. 끝나는 시기도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네, 30대 시작하면 60대, 40대 중반에 시작하면 70대 중반에 융자가 끝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늦게 시작하면 은퇴를 하고 나셔도 집 융자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미 학자금 대출도 있고 자동차 할부금에 교육비도 잡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융자 규모를 낮추는 게 가장 좋겠지만 융자 은행에 따라서 아주 까다롭게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서 직장이 탄탄한 경우엔 조금 융통성 있게 승인해 주는 곳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융자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융자만을 주제로 한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컴에 대한 부분은 렌트의 경우도 까다롭게 크레딧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무승부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집을 소유하면 모기지 페이먼트가 다가 아니거든요. 렌트 살 때는 뭐 고장나면 집주인한테 이야기해서 고쳐달라고 하고 또 신경 쓸 일 별로 없는데 주택 구매하면 내가 다 신경 써서 사람 부르고 돈 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고쳐야 되잖아요. 렌트에 사시면 뭐 그 점은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렌트는 내 집이 아니니까 못 하나 박는 거 너무 힘들고 막 신경 쓰이는 거 되게 많거든요. 가구 외에는 인테리어를 내 맘대로 바꿀 수도 없고 세입자가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내 집이 아니니까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수리 비용은 안 들잖아요. 자가가 뭐 크고 작게 수리 비용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브 잘 되어 있으니까 손재주 좋은 분들은 간단한 부분들은 충분히 스스로 고치시기도 하고요. 또 집보험을 사용해서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게도 또 하실 수가 있고, 속담에 뭐 무서워서 뭐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일단 시작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3,500달러로 렌트 살기, 3,500달러로 집주인 되기 열띤 토론을 펼쳐봤는데요. 렌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비용은 같고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집에 큰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거나 거주지를 자주 옮길 계획 가지신 분들은 각자의 환경이나 플랜에 맞게 렌트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페이먼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가가 오르면 렌트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데 이때 모기지 페이먼트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는 세금 보고할 때 절세 혜택도 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렌트를 넘어서는 자가주택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결론 없이 열린 내용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3,500달러로 렌트 살기, 3,500달러로 집주인 되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3,500불로 렌트 살기, 3,500불로 집주인 되기 2회에 걸쳐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케미 부동산 이야기팀은 여러분의 건강한 부동산 생활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질문과 제안을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도시에 가고 싶다 6번째 도시 사이프러스에서 뵙겠습니다. 슬기로운 케미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상생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